네, 오늘 역량 있는 김천생명고 학생들을 위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새 트렌드에 대한 소개와 수업 방법 사례에 대한 예시, 그리고 맞춤형 실습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아산 정종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다양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스스로 해내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농업고등학교 교사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 과목 있어요? 특히 여교사니까 저 젊은 교사가 어떻게 농업을 해? 라고 이런 편견과 눈총을 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농고 다니니까 에이 농고 학생인데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농업 분야가 이슈화되고 교수님께서도 농업 고등학교 자녀 보내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농업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학생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많은 교육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교육도 선생님의 질은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을 이제 높여서 우리 수업을 아주 알차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암기만 해서 그런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외우고 그다음에 스스로 많이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세상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과거에 있던 그런 기업과 요새 최근에 나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변천사가 있죠.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특성화고 학생인데 남학생들이나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무신사라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로 사업을 해서 이제 좀 크게 성공한 사례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하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제 자신의 값어치를 높인 그런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공립학교지만 경쟁 상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복잡성 이런 환경들이 점점 발달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고요.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발달됐잖아요.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의 세상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리 특성화고 고등학교 교사의 필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학습은 기본적으로 역량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김천생명과학부 학생들이 길러야 될 요소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생님들의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국어 선생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그런 과목 안에서 플러스 미래에 필요할 것들을 같이 이제 첨가해서 역량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네, 그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들은 뭐가 있을까? 요새 트렌드 교육은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예시를 좀 이렇게 목차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앙트레프러너십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활용 교육,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돈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교육. 아마 메이커 교육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천에 메이커 그 공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디지털 시민 교육,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 자,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각각의 구글이나 팀즈가 하고 있는 LMS, VR, AR, 디지털 교과서. 각각 너무 많은 그런 수업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다 새로워 보이지만 실제 교육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처음부터 잘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이 많아야 돼, 양이. 네.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은 작품을 냈을 때 거기에서 좋은 거 몇 개인지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역량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하라고 하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역량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6가지 역량을 처음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게 뭐야 했는데 실제로 이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에서 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봤어요. 협업할 때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지식 구성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각각의 그 선생님들 과목에서 이거 예시를 한번 요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6시를 또 다르게 풀어보면은 이렇게 함께 만들기 이것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의 이 처음 아까 보셨던 이 6가지 국가에서 괜히 이런 식으로 6가지 역량을 준 게 아니에요. 요 기준을 잡고 그 밑에 하위 요소들의 그런 역량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의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을 과목에서 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 사례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에 거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지금이 제일 키포인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과가 농업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지를 봤을 때 이 6가지의 요소를 이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교육 학년마다 이제 체계를 짰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전문 교과든지 각 교과목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요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나타내실 필요가 있으세요.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졌다면 교과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각각의 인터넷 활용 사이트를 지금 농업에 관련된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요소들을 항상 이제 주지시켜줘야 돼요. 선생님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했을 때 너도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이런 외부적인 영농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상시 안내를 해주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제일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했을 때 준비하는 수업이죠. 포스트잇 이용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발표해보세요. 아니면 뭘 써보세요 했을 때 정말 안 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포스트잇 색깔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화면에다 붙이면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개수도 정해줍니다. 5개든지 3개든지 개수를 정해주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평가할 때 나중에 수업 끝나고 평가할 때 이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훨씬 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누가 잘했고 못한 거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해보시는 건데 스스로 정리하기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강의식 수업할 때 따라 쓰세요 하면은 사실 많이 따라 쓰고서는 쓰는 거에 집중이 돼서 이해를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론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PPT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공책에 정리하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그거의 끝이 아니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스캔을 해서 그거를 블로그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그 내용을 각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녹음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때는 학생한테 오늘 이거 주제가 됐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상황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적으로 했을 때 아주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수업인데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전화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봐라 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학생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이 자는시간 학생들이 없어요. 왜냐면 도대체 이 학생이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할 거는 이제 예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전화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소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전화하기 전에 질문 내용을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전문가를 만나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이제 적어놓고 이거를 관련 전문가를 스스로 찾아보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전화 습관이 조금 초기적으로 잘 잡아두면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도 전화는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제일 쉬운 거 포스트잇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거 이건 정말 수업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리고 강의식을 해야 되거나 중간에 이벤트적인 요소를 넣고 싶을 때는 늘상 쓰는 방법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마 모든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구글 설문지, 그 다음에 네이버 설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많이 작성해 보셨을 텐데 저는 수업 전에 먼저 수업에 대한 평가지를 먼저 만들어 봐요. 그래서 배추에 대한 수업이면 배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설문조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배추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배추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한 후에는 학생들이 이건 주관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이제 스스로 핸드폰으로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평가 요소와 그리고 예비적 선수학습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준비가 된다는 게 좋고 사실 선생님한테 제일 좋은 건 채점하기가 좋습니다. 엑셀로도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형성평가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수업 전에도 이제 리프레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마음으로 한번 하기도 하고요. 이거가 이제 링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QR코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칠판에 있는 QR코드를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S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모든 수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인증샷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용했을까 해서 단계를 좀 만들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게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요 정도 순서로 나가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는데 각자의 블로그를 관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꿈을 꾸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 글 쓰는 방법 요거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그 후에 어떤 과제를 만들든지 자기 블로그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사실은 조금 더 장기간의 프로젝트고 다양한 사진과 자기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고난이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튜브는 개설을 하지만 스스로 이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되게 학기 말에 조금 프로젝트 수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핸드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영상을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어나 일본 사회 인문 과목에서 콘티를 짜는 과목들이 콘티를 짜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멘트라든지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그 농업에 관련된 거, 개인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아까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격증에 대한 이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나 관련된 금융 공부를 할 때 유튜브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계정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격증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공부하게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게끔 모르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SNS에서 제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해도 나 SNS 안 해. 소셜 네트워크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농업 관련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회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NS를 이제 이용하자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거를 익숙해진다면 그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 퍼거슨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잘 쓰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싫어하면 그 다음에 지우자. 이거는 수업용이다, 연습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NS의 글쓰기 그리고 홍보, 자기 자료를 이제 인증하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학생이 잘했을 때 제가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면 학생이 잘하는 내용을 자랑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제일 좋은 건 학교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생명과학고 이렇게 치면 되게 다양한 그런 페이스북에 관련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정말 이제 수업 준비가 안 되거나 야외 실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게 누적 기록이 되면 그걸 유튜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핸드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재밌어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이 합쳐진 건데, 자, 놀았을 때 굉장히 즐겁게 이제 자기네 사고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이제 게임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건데, 이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동기가 부여되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 이거 게임하면서. 하지만 되게 재밌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식보다 게임 활용 교육은 이제 처음에 세팅은 조금 어렵지만 이제 한번 세팅해두면 그거를 선생님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 순서를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벼 재배 순서거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순서가 굉장히 막 복잡해요. 저도 이제 이 전공이 아니라서 이걸 가르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전에 같았으면 애들아 이거를 외워 1번은 육묘기고 2번은 이항기야. 이거 순서를 따져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4인 1조 재배 단계 게임을 해가지고 요거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하트장 뒤집듯이 이거를 맞추면서 이렇게 벼 순서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그전에 암기해서 외워 했을 때는 못 맞추던 애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집중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신기했는데, 물론 이제 이거의 단점은 요 만드는 게 처음 선생님의 이제 일인 거죠. 그걸 한번 만들어 놓고 코팅해두면 이제 매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방식은 굉장히 좋았고, 이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수업에도 이걸 적용해봤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농촌 체험 상품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인데 딱 보기만 해도 헉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3단계로 풀어봤는데 처음 1단계는 이제 10장 카드를 순서를 맞추는 거. 그렇게 하고 2단계는 10장에서 29장까지 이제 맞추는 거. 마지막에 이걸 다 했으면 이 빈칸을 주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은 이 예시를 보고 애들아 이거 외워 해가지고 마지막 장만 줬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2번 1단계, 2단계를 합하면서 학생들의 게임 효과를 주면서 이 과목을 싫어하지 않는 효과를 줍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만드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을 만들어 놓은 PPT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 요소만 이제 바꾸시고 요 밑에 그림이나 색깔 같은 거 바꾸셔가지고 PPT 출력하셔가지고 코팅하시면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 요새 정말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듣고서 우리 애들을 조금 부족한데 쟤를 사업가로 키우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가가 원래는 새로운 생각과 발명을 성공적인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리더십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걸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 정신도 이 많은 역량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농업 수업이니까 나는 농업 경영가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역할극을 주는 거죠. 아니면 각각의 과목마다 그런 무슨 국어 전문가다, 뭐 수학 연구자다, 뭐 이런 틀을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과목을 세팅해 주시면 좀 그 과목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죠.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한 이제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제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도 농업을 사랑하는 꽃수정.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자기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각자의 그런 뭐 상표, 자기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름, 그 다음에 로고 디자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로고 디자인하는 거는 인터넷에 무료로 해주는 자동 AI 기술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써보면서 자기 인생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만드는 거는 어느 시간에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브랜드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도 차차리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같이 쓰는데 이거를 1년 단위의 장기간 프로젝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번 선생님이 그 포트폴리오 끼워주는 파일을 넣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파일이든 자기가 이렇게 30 펀치를 눌러서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이든 이걸 들고 가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린트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포트폴리오 파일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조별 수업에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학교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 포장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말을 들어서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 SNS 운영하고 일지 작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디자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 학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 거를 해봤을 때 이 학생들이 조별의 그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이거를 현수막으로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밭에 포장해 갔을 때 자기네 브랜드 그리고 자기네 동료 그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구별해서 좀 할 수가 있고 조별 학습하면 진짜 애들 싫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별 학습도 개별 그 브랜드도 만들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각자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각자의 그 사업 계획서 쓴 그 일지들이 누적 기록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활용이 안 되면 그냥 포트폴리오 출력된 거를 누적 기록해 놓으시면 되고 컴퓨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컴퓨터에다가 이제 파일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할 게 없다. 개인의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그 비전 보드인데요. 이름은 제가 붙였어요. 하지만 이 주제는 만다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학생 개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걔가 뭐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학생의 이름을 쓰고 이 8가지 그 기본적인 틀을 쓴 다음에 그걸 확장시키는 그런 틀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 수업인데요. 디자인 싱킹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요새 최근 트렌드인데 저도 사실은 요거 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수업이 조금 풍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하면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에는 시연을 하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의 날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농업인의 날은 왜 사람들이 안 할까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농업인의 날인 걸 알리자 해가지고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한 수업인데 그것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고 요거에 대한 학습지, 그 다음에 PPT 양식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것만 해도 사실 한두 시간 내용을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에 대한 부분도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뭔지 오늘 이름 처음 들어보셨다면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게 파티. 사실 아까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연관된 건데요. 저도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지 이름에 파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팜파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파티, 수학 파티, 국어 파티 이렇게 이름은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더라도 파티를 하게 됐을 때 팜파티를 했을 때 공지를 하고 주제를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3번이 정말 중요해요. 제한된 예산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내에서 여러분이 계획을 해봐라. 조별로 하든지 그런 틀을 짜놓고 그리고 조별, 실제 회사 재료를 공유를 합니다. 항상 이제 선생님이 그냥 해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틀을 양식을 좀 주시는 게 학생들이 더 진도가 차차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가공회사라는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 회사 담당자,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개수들을 학생들이 조별로 할 수 있는 틀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제가 손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편하죠. 저는 한 번씩 검토해주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재료를 검색했을 때 아, 이건 아니고 이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토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팜파티, 수학 파티, 다양한 파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액티비티한 그런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에 좀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은 아마 이 농업 경영교육 따로, 전특적 재배교육 따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학생들을 이제 전특적 재배, 농작물 재배하는 교육 안에서
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재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써볼 텐데 이제는 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자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출 약정서도 작성해보고 그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저희 진짜 대출 받아요? 저희 못 받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같았으면 몇 억을 대출을 받았을 텐데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대출 받은 애가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받은 애가. 자기 딴에는 이제 그 학생들 위주에는 300만 원이 가장 많이 대출 받은 그런 금액인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대출 받는 금액 그리고 이자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농업인들이 대출 많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대출이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뭘 할 때 대출보다는 투자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은 VC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인 거예요. 학생이 계획을 굉장히 잘 썼으면 제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농업 경영인 역량가치 평가, 전택작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한 문제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로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기,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 많이 적을 거야 얘기하면서 나는 170만 원 벌었어. 나는 200개, 20개 써가지고 200만 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재미고 이 금융에 대한 얘기고 그냥 상황극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금융교육이라고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그런 내용들을 꿔가지고 이제 상황교육, 기업가 정신교육, 그 다음에 자기 역할극 이런 것들을 누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를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보는 거죠. 자기가 그냥 채점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역량이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돈을 더 벌 수도 있겠구나. 그런 확률이 높아가겠구나라는 이런 상황극 같은 게 학생들에게 좀 약간 재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 NCS 기반 교육과정에 여기 교수학습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만든 과목은 농촌체형 상품개발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NCS 과목 안에서 조회수 1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근데 여기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 것도 학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거는 제가 수업했던 PPT, 그 다음에 제가 수업했던 학습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만든 거는 여기 에듀넷 티클리어에 다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과목의 피버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벗이라는 게 뭐냐면 몸의 중심축을 옮긴다 이런 얘기인데 중심축을 옮긴다는 건데 선생님의 교육에서 그 교육 안에서만 이제 있지 마시고 선생님이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약간만 연결을 시켜주시면 학생들도 재미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을 실제로 만났으면은 브랜드, 선생님 자체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무역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게임 수업. 그리고 디자인 싱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유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 그다음에 순서 외우기 게임, 아까 뒤집는 게임 있죠? 그 수업, 그다음에 여정지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수업을 했을 텐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제 하질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여기 선생님들 만났을 때 온라인 기반 수업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실제 교육을 이제 학생들이 만났을 때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학생들 온라인 기반 수업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선생님들이 실제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 만나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PPT나 제가 만들었던 모든 수업 자료는 선생님들께 그 링크로 다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재밌게 선생님들이 재밌어야 이제 애들도 재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학교에 찾아가서 실제 이런 했던 거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링크를 보내드려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 과목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 아니면은 학생 한 명도 재우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그런 수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벼재배 외우기도 제가 틀을 PPT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과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게임 수업은 되게 재밌어요. 네네. 그거 학습지랑 그리고 학생들에게 PPT를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설명 PPT도 드릴 거거든요. SNS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SNS를 쓰는 게 애들이 심심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SNS 되게 이상한 말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게 좀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전화해 보는 거, 예의 바르게 전화할 수 있게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자료는 다 이제 여러 가지 얻어서 저만의 피버팅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